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입니다. 네. 지금 시세가 그래도 호전적으로 지금 추세 전환이 돼서 되게 저도 들뜬 마음으로 이 방송을 다시 한번 찍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강조했던 그 서양에서의 그 동양으로의 자본 이동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가 몇 가지 있어서 제가 그 느낌이 있어서 그거에 관해서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항들이 물론 중국과도 관련이 되게 밀접하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상의 제목은 세계의 흐름은 미국을 위시한 서에서 중국을 위시한 동아시아로 흐른다라고 제가 이제 영상의 주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그 뉴스를 아마 제 영상을 보시고 찾아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어저께 밤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 이슈에 관해서 되게 많이 메인 매스컴들은 되게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그거에 대한 여파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중국 증시가 A주 FTSE 러셀 신흥지수 편입 100억 달러 몰려온다. 예. 그렇게 그런 증시의 제목인데, 그러니까 그런 주제의 제목이에요 지금. 근데 제가 이거에 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파이낸셜 타임즈 그 스톡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FTSE죠.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 FTSE 지수 있죠. 러셀이 중국 A주를 내년 신흥지수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도 있잖아요. MSCI라고 신흥지수 편입에 이은 A주 대외 개방의 성과로 글로벌 마켓에 관심이 집중됐다라는 뉴스거리가 어저께 밤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금융시장에서는 되게 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그 FTSE는 러셀은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의 자회사이자 세계 주요 펀드가 추종하는 지수 제공 업체다. 그리고 MSCI는 마찬가지로 해당 지수에 편입된다는 것은 거액의 투자금이 몰려온다는 의미다. FTSE 러셀 측은 A주의 1차 편입이 마무리되면 약 100억 달러의 자금이 중국 증시에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FTSI는 이제 유럽계 그 자본이 중국으로 거대하게 밀려올 거라는 거에 관해서 문호를 개방한 거거든요. 유럽 투자자들한테 중국 시장에 관해서. 그래서 이 FTSE 그 설명에 의하면 본인들은 이제 그 투자자들이 FTSE에 중국 A주를 편입을 시켜서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추종하기 위해서 눈으로 직접 보고 근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FTSE를 편입을 시켜달라고 이제 그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허가를 내준 상태고, 이걸로 인해서 중국 주식 시장의 유럽계의 자금은 FTSE를 통해서 앞으로 거대하게 그러니까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몰려가서 중국 증시를 유로가 많이 받칠 확률이 또 높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FTSE 말고 MSCI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신흥지수 편입에 그리고 중국 A주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등재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서 달러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이 지수를 통해서 중국 A주에 그 자금을 넣을 수 있는 어떠한 그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어떤 그거를 체크할 사항에 관해서 이제 달러로 자금을 이제 중국에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투입할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유럽계 자금, 그리고 달러계 자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 이 이슈를 통해서, 그러니까 MSCI랑 FTSE 이 이슈를 통해서 아마 앞으로는 더 많이 블랙홀처럼 중국 시장으로 빨려갈 확률이 점점 더, 현재로서는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불거진 문제가 뭐냐면, 그 FTSE하고 MSCI에 대해서 신흥지수 이거를 편입함에 있어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있었던 자금이 지금 빨려 나가고 있는 형국이라서, 아마 오늘서부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부터 아마 그 종합지수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주식들에서 많이 자금을 지금 빼서 이쪽으로 아마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 당분간은 아마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예측을 한번 해보면, 저도 이제 잘은 모르지만 분명히 이제 11월 달인가요? 이제 10월 달인가요? 그런 얘기가 이제 미국하고 그러니까 북미 간의 협상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종전선언이 10월 달 중에 만약에 그게 전 세계적으로 공표가 하면 다시 한국으로 자금들이 다시 몰려올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시소 게임 하듯이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건 중요한 건 중국에도 이번 사건 MSCI랑 FTSE 이슈를 통해서 중국 쪽에 유럽계 유로화 자금하고 달러화 자금이 거대하게 많이 몰려갈 확률이 높고, 한국 같은 경우도 종전선언의 공식화를 점진적으로 이제 표명함으로 인해서 한국 시장에도 그 거대하게 들어와 있었던 외국계 자금이 다시금 한국계 시장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동아시아 시장으로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든 금융시장이나 현물 시스템의 어떤 그런 세력들은 다시 서양에서 동아시아 쪽으로 어떤 힘의 비중을 이제 이동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에 관한 반증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로지 개인적인 추측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뉴스를,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직접 찾아보시고 그 뉴스들을 다 읽어보시면 아마 더 설득력도 있고 더 이해가 많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계 자금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암호화폐 시장도 절대로 갈 수 없고, 더 중요한 건 동아시아에서 한국이라는 시장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물론 중국만큼 자금력이 있진 않지만 이 동아시아 시장이 암호화폐에게는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생태계 조성을 하면서 끌고 갈 확률이 중장기적으로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계 코인이다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더더욱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오히려 서구에 있는 코인보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중국계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흐름이 이렇게 편중이 되고 있고 재편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심화되고 그 안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중장기화되면 중장기화될수록 미국도 중국도 치명타를 물론 입지만, 그 와중에 다시 판을 바꾸고 판세가 바꾸고 리셋되는 형국에서는 미국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이렇게 다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중국 위주로 시장이 다극체제로 다시 재편되면서 중국이 전 세계를 압도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동아시아 쪽 주축으로 해서 전 세계 시장이 다시 한번 재편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그 안에서 중추적 역할을 분명히 향후에 할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거에 관해서 저는 확신을 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방탄소년단 다들 아시잖아요. 그 요즘에 매스컴에 되게 많이 나오는 방탄소년단 BTS라고 하죠. 우리 그렇다고 뭐 비트쉐어, 댄라이머가 만든 비트쉐어 코인이 아니라,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그 이런 뭐 가요 시장이나 아니면 음반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빌보드에서 동양인들이 이 상위 클래스를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트렌드를 이끌어간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한류 열풍을 이제 예전부터 비롯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끊겼지만, 지금은 이제 한류 열풍도
우리 한국 사람이 이제 아시아 인종이잖아요. 근데 아시아 인종이 그 탑 상위 랭킹에 연속으로 계속해서 트렌드를 계속하고, 그리고 밤에 어떤 그 스탠딩 쇼 같은 데도 되게 많이 이렇게 나오면서 미국 지금 현지에, 미국이나 아니면 서방의 현지에 살고 있는 백인 소녀들조차 그러니까 동양인에 대한 이미지가 예전보다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이 트렌드 자체를 만드는 거는 그 그러니까 BTS 측이 방시혁 자체가 잘한다기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트렌드 자체가 백인 위주에서 아시안 위주, 그러니까 그 동양인 위주로 지금 현재 트렌드가 약간 재편되면서 크로스오버 되고 있는 형태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금융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그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련의 이런 흐름들인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 그거에 관해서 지켜볼 문제이긴 한데,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탄소년단 외에 BTS 외에 아마 차기의 아시아에서 나오는 분명히 뭔가 그 소녀 걸그룹이라든가 보이그룹이 분명히 나와서 또 다시 빌보드에서 상위 랭킹을 만약에 계속해서 한다면,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일맥상통하다고 그거하고 이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골드만삭스에서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발행한다는 말을 했는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USDC 코인을 물론 서클을 통해서 폴로니엑스에서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폴로니엑스에 등재한 그 USDC 코인이 중국계 대형 거래소인 OKEX랑 후오비 그리고 쿠코인에도 다 등재가 된다는 거죠. 거기서도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등재돼서 다 이렇게 더 스왑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들락날락거리고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향후 아마 바이낸스에도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이 스테이블, 그러니까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찍어낸 USDC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고 보면 테더에 대한 어떤 그 신빙성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정체성에 관해서 사람들이 하도 의구심을 많이 품고 그런 사람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USDC를 발행해서 그거를 이제 유통시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달러를 중국 시장에 이제 이 중국 시장으로 계속 이동시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코인으로도 이동시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전 세계 금융을 계속해서 움직였던 세력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 생태계를 계속해서 전 세계에 계속해서 현물 경제 시스템을 빨아당기면서 계속 볼륨감과 생태계를 크게 계속해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알게 모르게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중간중간 발행을 시킨 다음에 지금 우리가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코인도 거기에 연결이 돼서 이제 연동을 하겠죠. 스테이블 코인이 중간에 있어야 가치 기준에 관해서 어느 정도 중간에 완충적인 역할도 하고, 시세 등락폭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프로텍팅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태계를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속속들이 등장을, 국가에서도 만약에 중앙은행에서도, 각 국가 중앙은행에서도 분명히 점진적으로 찍어낼 확률이 높고, 중요한 거는 시총 20위권 안에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 더 나아가서는 15위 안에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저는 걱정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 코인 어떻게 막 이렇게. 그래서 ICO를 어설프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10,000배, 100,000배 그런 걸 바라시기보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괜찮은 ICO, IPO 이런 그런 ICO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들한테 그 차례가 많이 돌아올 확률이 되게 많이 적어요. 기술적으로 앞서가고 이미 세력이 점 찍어두고 그거에 관해서 밀어주겠다고 만약에 선언을 했다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지분율을 확대를 하지 뭐하러 일반 사람한테 그런 기회를 줘요. 그거에 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시고 색안경을 분명히 끼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현재 엄청나게 하락하에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시세를 좀 보고 싶다, 수익률을 보고 싶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현재 시장 자체 내에서
되게 사토시가로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코인 같은 거를 좀 눈여겨봐 두셨다가 그거를 중장기화로 이제 계속 장투용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 더 안정적이면서도 뭐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ICO를 10개 했다고 해서 거기서 10개가 다 터지진 않아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절대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의 제목은 세계 흐름은 미국을 위시한 서에서 중국을 위시한 동아시아로 흐른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해서 뭐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큰 어떤 묶음으로 봤을 때 어떤 큰 덩어리를 봤을 때 서에서 동양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국체제 위주로 재편이 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게 동아시아로 분명히 재편이 되고 그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거에 관해서 오늘 되게 의외적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영상을 사실은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A주가 FTSE 편입 그리고 MSCI 편입 그거에 관해서 이 영상이 끝난 후에 뉴스를 한 두세 개 정도 찾아보시고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랑 같이 이렇게 접목해서 결론을 도출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 코인이라고 해서 다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중국 코인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 코인이 펌핑력이 더 확실히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 점점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에 관해서 지금 이 뉴스가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 눈여겨보셔야 되고, 지금 시점에서 바닥 끝까지 떨어져 있는 이더리움 기반의 여러 가지 코인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코인들 말고 그런 코인들을 잘 이렇게 솎아내셔가지고 중장기로 투자를 하시면 어설픈 ICO 하시는 것보다 좀 더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극대화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 오늘 영상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뭐 제 말이 전적으로 맞는다기보다 뉴스도 찾아보시고 여러 생각들을 해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중국 코인이라고 뭐 못 가고 미국 코인, 그러니까 뭐 미국 위주로 시장이 돌아간다고 뭐 그것만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중요한 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림자 세력은 분명히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자금을 지금 리셋을 하려고, 향후 몇 년 안에 리셋을 하려고 서서히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를 준비를 하면서 시장에 이런 그 비트코인 ETF라든가 아니면은 이더리움 ETF라든가 이더리움 선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서서히 준비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뭐 물론 뭐 상위 7개의 안에 있는 그런 코인들은 분명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분명히 등재가 될 거고, 그걸로 인해서 현물 시스템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금들은 분명히 빨려 들어올 거라는 거죠. 각 증권사나 어떤 보험사를 통해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처음에 영상부터 말씀드렸다는 거에 관해서 이제 오늘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 근거를 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친중은 절대 아니니까 반감을 갖지 마시고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귀엽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까지 찰리스 월드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예. 다 같이 수익이 극대화돼서 매일매일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 찰리 브라운입니다. 네. 지금 시세가 그래도 호전적으로 지금 추세 전환이 돼서 되게 저도 들뜬 마음으로 이 방송을 다시 한번 찍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강조했던 그 서양에서의 그 동양으로의 자본 이동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가 몇 가지 있어서 제가 그 느낌이 있어서 그거에 관해서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항들이 물론 중국과도 관련이 되게 밀접하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상의 제목은 세계의 흐름은 미국을 위시한
서에서 중국을 위시한 동아시아로 흐른다라고 제가 이제 영상의 주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그 뉴스를 아마 제 영상을 보시고 찾아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어저께 밤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 이슈에 관해서 되게 많이 메인 매스컴들은 되게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그거에 대한 여파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중국 증시가 A주 FTSE 러셀 신흥지수 편입 100억 달러 몰려온다. 예. 그렇게 그런 증시의 제목인데, 그러니까 그런 주제의 제목이에요. 지금 근데 제가 이거에 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파이낸셜 타임즈 그 스톡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FTSE죠.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 FTSE 지수 있죠. 러셀이 중국 A주를 내년 신흥지수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도 있잖아요. MSCI라고 신흥지수 편입에 이은 A주 대외 개방의 성과로 글로벌 마켓에 관심이 집중됐다라는 뉴스거리가 어저께 밤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금융시장에서는 되게 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그 FTSE는 러셀은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의 자회사이자 세계 주요 펀드가 추종하는 지수 제공 업체다. 그리고 MSCI는 마찬가지로 해당 지수에 편입된다는 것은 거액의 투자금이 몰려온다는 의미다. FTSE 러셀 측은 A주의 1차 편입이 마무리되면 약 100억 달러의 자금이 중국 증시에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FTSI는 이제 유럽계 그 자본이 중국으로 거대하게 밀려올 거라는 거에 관해서 문호를 개방한 거거든요. 유럽 투자자들한테 중국 시장에 관해서. 그래서 이 FTSE 그 설명에 의하면 본인들은 이제 그 투자자들이 FTSE에 중국 A주를 편입을 시켜서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추종하기 위해서 눈으로 직접 보고 근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FTSE를 편입을 시켜달라고 이제 그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허가를 내준 상태고, 이걸로 인해서 중국 주식 시장의 유럽계의 자금은 FTSE를 통해서 앞으로 거대하게 그러니까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몰려가서 중국 증시를 유로가 많이 받칠 확률이 또 높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FTSE 말고 MSCI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신흥지수 편입에 그리고 중국 A주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등재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서 달러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이 지수를 통해서 중국 A주에 그 자금을 넣을 수 있는 어떠한 그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어떤 그거를 체크할 사항에 관해서 이제 달러로 자금을 이제 중국에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투입할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유럽계 자금, 그리고 달러계 자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 이 이슈를 통해서, 그러니까 MSCI랑 FTSE 이슈를 통해서 아마 앞으로는 더 많이 블랙홀처럼 중국 시장으로 빨려갈 확률이 점점 더 현재로서는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불거진 문제가 뭐냐면 그 FTSE하고 MSCI에 대해서 신흥지수 이거를 편입함에 있어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있었던 자금이 지금 빨려 나가고 있는 형국이라서 아마 오늘서부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부터 아마 그 종합지수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주식들에서 많이 자금을 지금 빼서
이쪽으로 아마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 당분간은 아마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예측을 한번 해보면 저도 이제 잘은 모르지만 분명히 이제 11월 달인가요? 이제 10월 달인가요? 그런 얘기가 이제 미국하고 그러니까 북미 간의 협상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종전선언이 10월 달 중에 만약에 그게 전 세계적으로 공표가 하면 다시 한국으로 자금들이 다시 몰려올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시소 게임 하듯이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건 중요한 건 중국에도 이번 사건 MSCI랑 FTSE 이슈를 통해서 중국 쪽에 유로화 자금하고 달러화 자금이 거대하게 많이 몰려갈 확률이 높고 한국 같은 경우도 종전선언의 공식화를 점진적으로 이제 표명함으로 인해서 한국 시장에도 거대하게 들어와 있었던 외국계 자금이 다시금 한국계 시장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동아시아 시장으로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든 금융 시장이나 현물 시스템의 어떤 그런 세력들은 다시 서양에서 동아시아 쪽으로 어떤 힘의 비중을 이제 이동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에 관한 반증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로지 개인적인 추측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뉴스를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직접 찾아보시고 그 뉴스들을 다 읽어보시면 아마 더 설득력도 있고 더 이해가 많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계 자금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암호화폐 시장도 절대로 갈 수 없고 더 중요한 건 동아시아에서 한국이라는 시장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물론 중국만큼 자금력이 있진 않지만 이 동아시아 시장이 암호화폐에게는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생태계 조성을 하면서 끌고 갈 확률이 중장기적으로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계 코인이다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더더욱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오히려 서구에 있는 코인보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중국계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흐름이 이렇게 편중이 되고 있고 재편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심화되고 그 안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중장기화되면 중장기화될수록 미국도 중국도 치명타를 물론 입지만 그 와중에 다시 판을 바꾸고 판세가 바꾸고 리셋되는 형국에서는 미국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이렇게 다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중국 위주로 시장이 다극체제로 다시 재편되면서 중국이 전 세계를 압도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동아시아 쪽을 주축으로 해서 전 세계 시장이 다시 한번 재편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그 안에서 중추적 역할을 분명히 향후에 할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거에 관해서 저는 확신을 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방탄소년단 다들 아시잖아요. 그 요즘에 매스컴에 되게 많이 나오는 방탄소년단 BTS라고 하죠. 우리 그렇다고 뭐 비트쉐어 댄라이머가 만든 비트쉐어 코인이 아니라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이런 뭐 가요 시장이나 아니면 음반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빌보드에서 동양인들이 이 상위 클래스를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트렌드를 이끌어간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한류 열풍을 이제 예전부터 비롯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끊겼지만 지금은 이제 한류 열풍도 우리 한국 사람이 이제 아시아 인종이잖아요. 근데 아시아 인종이 탑 상위 랭킹에 연속으로 계속해서 트렌드를 계속하고 그리고 밤에 어떤 스탠딩 쇼 같은 데도 되게 많이 이렇게 나오면서 미국 지금 현지에 미국이나 아니면 서방의 현지에 살고 있는 백인 소녀들조차 그러니까 동양인에 대한 이미지가 예전보다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이 트렌드 자체를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BTS 측이 방시혁 자체가 잘한다기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트렌드 자체가 백인 위주에서 아시안 위주, 그러니까 동양인 위주로 지금 현재 트렌드가 약간 재편되면서 크로스오버 되고 있는 형태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금융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그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련의 이런 흐름들인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 그거에 관해서 지켜볼 문제이긴 한데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탄소년단 외에 BTS 외에 아마 차기의 아시아에서 나오는 분명히 뭔가 그 소녀 걸그룹이라든가 보이그룹이 분명히 나와서 또 다시 빌보드에서 상위 랭킹을 만약에 계속해서 한다면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말씀을 그거하고 이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골드만삭스에서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발행한다는 말을 했는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USDC 코인을 물론 서클을 통해서 폴로니엑스에서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폴로니엑스에 등재한 그 USDC 코인이 중국계 대형 거래소인 OKEX랑 후오비 그리고 쿠코인에도 다 등재가 된다는 거죠. 거기서도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등재돼서 다 이렇게 더 스왑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들락날락거리고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향후 아마 바이낸스에도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이 스테이블, 그러니까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찍어낸 USDC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고 보면 테더에 대한 어떤 그 신빙성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정체성에 관해서 사람들이 하도 의구심을 많이 품고 그런 사람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USDC를 발행해서 그거를 이제 유통시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달러를 중국 시장에 이제 이 중국 시장으로 계속 이동시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코인으로도 이동시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전 세계 금융을 계속해서 움직였던 세력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 생태계를 계속해서 전 세계에 계속해서 현물 경제 시스템을 빨아당기면서 계속 볼륨감과 생태계를 크게 계속해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알게 모르게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중간중간 발행을 시킨 다음에 지금 우리가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코인도 거기에 연결이 돼서 이제 연동을 하겠죠. 스테이블 코인이 중간에 있어야 가치 기준에 관해서 어느 정도 중간에 완충적인 역할도 하고 시세 등락폭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프로텍팅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태계를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속속들이 등장을 국가에서도 만약에 중앙은행에서도 각 국가 중앙은행에서도 분명히 점진적으로 찍어낼 확률이 높고 중요한 거는 시총 20위권 안에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 더 나아가서는 15위 안에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저는 걱정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 코인 어떻게 막 이렇게. 그래서 ICO를 어설프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10,000배, 100,000배 그런 걸 바라시기보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괜찮은 ICO, IPO 이런 그런 ICO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들한테 그 차례가 많이 돌아올 확률이 되게 많이 적어요. 기술적으로 앞서가고 이미 세력이 점 찍어두고 그거에 관해서 밀어주겠다고 만약에 선언을 했다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지분율을 확대를 하지 뭐하러 일반 사람한테 그런 기회를 줘요. 그거에 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시고 색안경을 분명히 끼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현재 엄청나게 하락하에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시세를 좀 보고 싶다, 수익률을 보고 싶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현재 시장 자체 내에서 되게 사토시가로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코인 같은 거를 좀 눈여겨봐 두셨다가 그거를 중장기화로 이제 계속 장투용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 더 안정적이면서도 뭐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ICO를 10개 했다고 해서 거기서 10개가 다 터지진 않아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절대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의 제목은 세계 흐름은 미국을 위시한 서에서 중국을 위시한 동아시아로 흐른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해서 뭐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큰 어떤 묶음으로 봤을 때 어떤 큰 덩어리를 봤을 때 서에서 동양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국체제 위주로 재편이 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게 동아시아로 분명히
재편이 되고 그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거에 관해서 오늘 되게 의외적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영상을 사실은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A주가 FTSE 편입 그리고 MSCI 편입 그거에 관해서 이 영상이 끝난 후에 뉴스를 한 두세 개 정도 찾아보시고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랑 같이 이렇게 접목해서 결론을 도출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 코인이라고 해서 다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중국 코인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 코인이 펌핑력이 더 확실히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 점점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에 관해서 지금 이 뉴스가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 눈여겨보셔야 되고, 지금 시점에서 바닥 끝까지 떨어져 있는 이더리움 기반의 여러 가지 코인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코인들 말고 그런 코인들을 잘 이렇게 솎아내셔가지고 중장기로 투자를 하시면 어설픈 ICO 하시는 것보다 좀 더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극대화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 오늘 영상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뭐 제 말이 전적으로 맞는다기보다 뉴스도 찾아보시고 여러 생각들을 해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중국 코인이라고 뭐 못 가고 미국 코인, 그러니까 뭐 미국 위주로 시장이 돌아간다고 뭐 그것만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중요한 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림자 세력은 분명히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자금을 지금 리셋을 하려고, 향후 몇 년 안에 리셋을 하려고 서서히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를 준비를 하면서 시장에 이런 그 비트코인 ETF라든가 아니면은 이더리움 ETF라든가 이더리움 선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서서히 준비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뭐 물론 뭐 상위 7개의 안에 있는 그런 코인들은 분명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분명히 등재가 될 거고, 그걸로 인해서 현물 시스템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금들은 분명히 빨려 들어올 거라는 거죠. 각 증권사나 어떤 보험사를 통해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처음에 영상부터 말씀드렸다는 거에 관해서 이제 오늘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 근거를 드려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친중은 절대 아니니까 반감을 갖지 마시고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귀엽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까지 찰리스 월드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예. 다 같이 수익이 극대화돼서 매일매일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